안녕하세요. 네, 시험들 잘 보셨죠? 시험지만.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를 받아서 밤에 채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시작을 했다가 2시까지 채점을 했는데 열받아갖고 잠을 못 잘 뻔했어요. 눈이 빨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한 과목 그 2교시 거 끝내놓고 3교시 거 나중에 할까 이러다가 그냥 리듬을 타서 그 느낌대로 내일 아침에 더 점수를 막 때려칠 것 같아서 이대로 하자 이래서 마저 채점하느라고 쭉 채점을 했었는데, 먼저 답 이야기 이전에 답안지를 본 느낌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답을 먼저 본 입장에서 저는 채점을 하고 강의를 들어오기 때문에 채점자의 입장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런 답을 썼던 학생들도 있더라라고 하면은 저 말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냥 그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또 나도 저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거지 그냥 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첫 번째는 글씨예요. 못 읽겠어요. 그래서 뭐지 도대체 이거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글씨를 읽다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서술하시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글씨 정말 잘 쓰셔야 되는데, 제가 딱 마음에 드는 학생 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쉬는 시간에 또 공개적으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생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그분 잘 써서 제가 그런 거예요. 답도 잘 썼고 글씨도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양반이 그 학생분이 허락을 하신다면 나중에 답안지 받고 난 다음에 그분 거 답안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좀 또박또박,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제발 가독성 있는 글씨를 쓰세요 이렇게 써놓은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쓰라고 좀 제발 읽기 쉽게 써놔라, 그리고 글씨를 좀 큼직큼직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니까 이렇게 쓰셨겠지만 막 찍찍 난리도 아니게 막 검은 볼펜으로 막 그어놓고 막 이렇게 하신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막 화살표 아래로 내려놓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글씨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있었으면은 용어를 쓸 것 뭐 쓰시오 라고 했으면은 말 그대로 정말로 이거는 문장 구성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어만 쓰시면 돼요. 용어만 쓰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서술할 것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뭐뭐뭐는 뭐뭐뭐이다 라고 해서 문장을 끝내셔야 돼요. 문장을 끝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가다가 이거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의외로 많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서술할 것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정확하게 문장 구성을 하셔야 돼요. 문장 구성을 하셔서 정확하게 뭐뭐뭐다 라고 해서 쓰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느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그 취지 문제에서 파라카파카제인 응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카라카파카제인이 응고가 되었다는 건지 글리코펩타이드 부분이 응고가 되었다는 건지, 그래서 파라카파카제인과 글리코펩타이드로 분해되어서 응고되었다. 그럼 뭐가 응고가 되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응고가 되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장에서 정확한 핵심 용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두번 문제에서도 글루코노 델타 락톤, 지금 식사요법을 먼저 할 거니까 식사요법 부분을 먼저 얘기할게요. 4번 문제에서 그 신경성 식욕 부진증 있었잖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문제에 왜 그 무월경증이 나타났고 골밀도가 나타나는지 써라라고 했었죠. 그 문제도 제가 원했던 키워드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되었다, 그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뭐 약간 정리가 없어도 이건 맞게 구성을 했구나라고 보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뭐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월경불순이 나타났다 이렇게 쓰면은 이건 점수를 안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정확한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맞다고 보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서 나중에 물론 이 부분을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답을, 그 문제를 만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키워드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을 하셔야 되고, 이 내용들로 해서 좀 글씨,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정확한 서술, 이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겠지만은, 막상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다가, 아, 내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아직도 인지가 덜 돼 있구나. 아마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자, 4번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먼저 식사요법 문제 3문제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다음은 1교시 4번 문제죠. 식사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했죠. 이 학생의 식사장애 명칭을 쓰고 밑줄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 164에 39kg, 체중을 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정도가 심해서 39kg을 넘으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굶는다. 자, 지속적으로 반복됐더니 피부가 거칠어졌고 변비, 빈혈이 나타났고 3개월 전부터 월경도 정지되었고 골밀도 감소도 보였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거식증이라고 여기 제가 2점으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칭 쓰는 거 1점, 이유 쓰는 게 1점에서 2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0.5점 이렇게 가산점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부분 점수를 드렸는데 문제 구성을 할 때는 부분 점수를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이 채점을 누가 하냐면은 영양교사분들한테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이 시험을 봐서 합격했던 사람들 있죠. 이분들을 뽑아서 이분들도 물론 이분들도 이제 첫 번째로 하거든요. 이분들도 채점을 하는데 제가 만나봤던 분은 요즘 학생들 왜 이렇게 공부 답이 엉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 여기 현장에 계시는 영양교사분들이 채점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받거나 뽑히나 봐요, 이분들이. 근데 그랬을 때 채점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 명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점수에 해당이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만 답으로 인정을 해줘라. 그래서 거식증을 답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얘가 식욕 부진 혹은 신경성 식욕 부진증 얘가 정답인데 얘도 답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이거는 이제 그쪽 출제위원들이 답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디까지 점수를 줄 것이냐,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영양관리 과정에서도 NCP,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그 대문자 글자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 쓰고 그 뒤에 그거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쓸 때는 먼저 원래 명칭에 해당이 되는 정확한 용어를 먼저 쓰셔야 돼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 혹은 신경성 식욕 부진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 거식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는 그냥 세모로 해놓고 맞다고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도 이거에 해당이 되는 정확한 단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신경성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게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또 보시면은 3개월 전부터 월경이 정지되었고 골밀도 감소도 보였다라고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 철분 결핍으로 인해서 헤모글로빈을 못 만들어서 그 월경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쓰시기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멀리 가셨어요. 그죠? 그거보다는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제 지방 섭취 이러한 것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영양을 충분히 먹어야지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르몬도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계 호르몬이죠. 호르몬의 종류도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로 해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영양 부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쪽에 해당이 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바로 저하로 인해서 월경이 정지되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넣었던 이유는 뭐였었냐면은 물론 전반적으로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의
골 기질을 만들어야 되는 칼슘이 부족하니까 골다공증, 골밀도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에스트로겐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골밀도도 같이 발생한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 문장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지로 인해서 바로 이제 월경 정지도 나타나는 거였고, 더불어서 여기에서 칼슘 바로 이제 배출로 인해서 뼈에서의 이탈인 거죠. 배출로 인해서 내지는 뭐 골 이양증이 가속화됨으로 인해서 바로 골밀도도 저하된 것이다. 그러니까 칼슘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월경도 정지된 것도 있고, 얘가 저하되면서 골밀도도 저하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뭐 칼슘 섭취가 부족했다, 골밀도가 저하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맞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키워드. 이따 여러분들 이제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이 용어에 해당이 되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썼는지 항상 그거를 먼저 우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장보다도 그래서 그리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사회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점수를 후하게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박하게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박하게 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러 막 더 넘치게 점수를 주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넘치게 받으실 점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시니까 크게 뭐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정확한 키워드를 쓴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미 기출문제로 해서 여고생 문제 있었잖아요. 부표를 갖다 쫓겨났다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그래서 그 경우에는 또 이 이름이 뭐가 돼요? 신경성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하거나 또는 신경성 탐식증이라고 하거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걸 대식증이라고도 했었지만은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탐식증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더 넣진 않았었지만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본다면은 이 경우 신경성 식욕 부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증상들을 여러 가지를 써보세요, 한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변비가 있다, 빈혈이 있다, 월경이 정지되었다, 골밀도가 감소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였죠. BMI 상으로는 보통 몇 이하였어요? 17.5 아래이면서, 그죠? 17.5 아래이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17.5 이하, 그 다음에 정상 체중의 85% 아래, 인데도 본인의 심각성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인지하지 못한다, 혹은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또 한번 봐 놓으시고요. 뭐 나머지 것들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또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해질 이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해질이라는 것은 우리 혈액 속에서 이온 뛸 수 있는 것들을 전해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전해질 중에서도 칼륨이 부족하다든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든지 칼슘이 부족하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심장이 맥박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맥이 올 수 있더라. 저칼륨, 저마그네슘, 저칼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해질 이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 이상도 있었죠. 당연히 소화기계 이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부종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혈액량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체온증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아까 부정맥도 있었지만은 이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혈압이 낮아질 것이고, 그죠? 그러면 맥박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져요. 서맥, 느린 맥박.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좀 봐 놓으세요. 그래서 이 폭식증 문제도 있었고, 또 신경성 식욕 부진증 양쪽 비교해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봐 놓으세요. 자, 이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식사요법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요법을 실시했었을 때 최소 몇 칼로리 이상은 먹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1200, 그죠? 기초대사량 해당이 되는 1200 이상 여학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1200 칼로리 이상은 되게 해줘야 되고요. 한번 써보세요. 탄수화물은 대략 50% 정도.
그 다음에 단백질 부분도 대략 20% 정도, 지질 부분도 25에서 30% 정도. 그리고 다 잘 줘야 되지만은 특히 칼슘, 비타민 D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량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럴 때 신경 써줘야 되는 비타민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비타민 B1, 티아민. 티아민 보충제,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티아민이라는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는 내용들로 해서 신경성 식욕 부진증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비만도 있고 식이 이상증 중에서 바로 신경성 부진증, 그 다음에 탐식증 이쪽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9번 문제. 1교시 9번 문제. 이거 제가 문제 엄청 꼬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채점할 때마다 매년 지금 이제 몇 번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채점할 때마다 놀라는 건데 정답자가 꼭 있어요. 이거 다 맞은 학생 있어요. 전부 다. 있습니다. 전체 4점 다 맞은 학생 있어요. 그래서 이따 답안지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써놨어요. 잘했다고. 자, 보시면은 9번에 68세 여성 A씨는 평소 밥, 빵, 떡, 고구마, 감자 등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고 육류 등의 단백질 섭취량은 부족한 편이었다. 최근 건강검진 내용 중 일부다 라고 했고요.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의사는 A씨를 이상지질혈증으로 한나 진단을 했대요. 그리고 이 이상지질혈증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했대요. 자, 다음 내용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봐라 라고 했는데 158에 지금 56kg 있잖아요. 혹시 BMI 계산해 보셨어요? BMI 계산해 보면은 이 사람은 22.4예요. 22.4면은 여러분들 이거 뭐 이분이 과체중이에요? 약 과체중 아니죠. 정상 체중 범위예요. 그리고 허리둘레 84cm예요. 그다음 보시면은 혈액 검사치에서 혈압 126에 79고요. 공복 혈장 혈당값 115,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값 6.4%, 중성지방 220, 총 콜레스테롤 200,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110, 혈청 알부민값 3.2, 그 다음 헤모글로빈 농도 10.0 헤모글로빈 제시를 했어요. 자, 작성 방법에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이상지질혈증의 종류와 그 진단 수치를 써봐라 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A씨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영양사로부터 식사요법 교육을 받았대요.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근거를 써봐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죠. 뭘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HDL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막 허리를 끌어다 쓰고 막 난리가 났어요. HDL을 계산하셔야 돼요. 나머지 거를 줬으니까. 자, 영양사로부터 식사요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도 해석 잘못하신 분들 많아요. 보시면은 제가 물론 이거 제가 만들다 보니까 제 오류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보시면은 이상지질혈증과 함께, 그러니까 이상지질혈증은 이미 들어갔어요. 진단받은 또 다른 병명 하나만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병명 하나를 찾아서 아까 1번에서 받았던 고중성지방혈증하고 고티지혈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명에 해당이 되는 걸 하나를 찾은 다음에 또 다른 병명. 근데 여러분들이 알부민 수치가 낮으니까 저 알부민이다라고 했는데 저 알부민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여기에서 봤었을 때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빈혈이 있잖아. 헤모글로빈, 철분결핍성 빈혈. 그거 두 가지를 거론하라는 거예요. 고티지혈증과 철분결핍성 빈혈을. 두 질환에서의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써봐라 라고 했던 거였어요. 자, 첫 번째. 이 문제도 여러분들 보면서 숫자가 이 수치 진단에 대한 수치가 아직 굉장히 헷갈리는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먼저 우리가 그 수치들 있잖아요. 혈액 지질에서의 수치들에 보시게 되면은 먼저 총 콜레스테롤 수치 써보세요. 적정 고 콜레스테롤혈증.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에서의 적정 고 LDL 콜레스테롤 고 LDL. 그 다음에 중성지방 해당이 되는 거에 적정 고 TG혈증.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에 있어서의 적정 저 HDL 콜레스테롤 네 가지 수치가 있잖아. 이상지질 혈증을 진단할 때 사용한 수치. 그랬을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두 가지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몇? 200과 240이죠. 그래서 단위는 전부 다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 총 콜레스테롤은 200 아래면 적정이죠. 200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은 적정이다 라고 했었고요. 240부터가 뭐가 돼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계, 그죠? 주의, 경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여기까지는 매우 좋아. 양호 몇이었어요? 100. 100 아래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정상으로 봐줄게. 130 아래. 자, 여기 이상부터는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야. 160. 자, 여기 이상이면 너무 높아. 190. 그 다음,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TG는 몇이에요? 150. 또 200. 그래서 150 아래면은 적정, 200 이상이면은 고TG 혈증이었고, 500 이상이면은 너무 심각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몇? 40. 또 60. 60 이상이면은 이거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력이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저 40 아래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면은 이 사람은 저 HDL 혈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어디에 한 개라도 속해도 이 사람은 다 이상지질 혈증으로 봐주는 거예요. 네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봤었을 때 첫 번째 이상지질 혈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진단 수치를 써라 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 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TG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고 TG 혈증, 고 중성지방 혈증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사람 몇을 넘은 거예요? 200을 넘은 거잖아. 근데 왜 150이라고 그렇게 써놨냐고요. 그 150은 여러분들 대사증후군하고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150 써놓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여기서는 이상지질 혈증 진단받은 수치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200mg per 데시리터 이상으로 이 말이 들어가야지. 이건 여기서 이상지질 혈증을 진단받은 것은 이거니까 대사증후군 진단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선 이상지질 혈증 진단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써야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200을 넘었기 때문에 200을 넘은 220이라서 고티지 혈증이다. 이 말을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진단 수치를 써라. 그러니까 220으로 해서 바로 고티지 혈증에 해당이 되는 200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럼 대사증후군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허리둘레, 그 다음에 공복혈당, 또 뭐 있어요? 혈압, 또 그렇죠. 중성지방, 또 HDL 있게 되는데 허리둘레는 이 사람 몇 센치예요? 먼저 기준부터 씁시다. 기준. 허리둘레 남자는 몇? 90. 여자는 85. 물론 아시아 기준은 80이고 80인데 우리나라는 85예요.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85라는 거. 그 다음 공복혈당 값이 얼마 이상일 때 10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거나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아버린 경우에, 그 다음에 혈압이 얼마 이상일 때 130에 85를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중성지방 해당이 되는 것이 150 이상일 때, HDL 남자는 몇 미만일 때? 40 미만일 때, 여자는 몇 미만일 때? 50 미만일 때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의 경우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허리둘레는 84, 그러니까 85보다 작잖아요. 해당 안 돼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84cm 그랬으니까 해당 안 됐고, 공복혈당 값 얼마예요? 115였으니까 공복혈당 값 이건 해당이 되죠. 하나. 그 다음에 혈압에 해당이 되는 것은 126에 79. 그러니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이다라고 이거 보려면은 봐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제로 하나 집어 넣을까 하다가 안 넣었던 건데 혈압에서 우리가 고혈압을 판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써보세요. 정상, 그 다음에 주의혈압, 그 다음에 고혈압 전 단계, 그 다음에 고혈압 1기, 2기, 그 다음에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5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